아이가 책을 안 읽어요 이러니 고학년 부모님들이 특히 이제 많이 하시는데, 혹시 우리 아이가 축구 안 해요? 라고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 우리 아이가 나가서 왜 농구를 안 하지? 왜 가서 태권도를 안 하지? 이렇게 안 하시는데, 유일하게 독서는 독서 왜 안 하지?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독서는 되게 당연하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독서도 축구, 요리처럼 관심 갖고 할 수 있게 옆에서 사실은 태어나서 최소 10년에서 12년 정도는 계속 도와주셔야 할 수가 있어요. 독서를 안 한다는 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안 하는 게 원래 기본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서 같이 읽을 수 있게 도와주시면 좋겠는데, 가장 쉬운 방법은요, 그냥 하루에 20분 같이 마주 앉아서 읽는 거예요. 편안하고 조용한 분위기에서 가족들이 다 책 들고 있으면 다른 거 할 수 없거든요. 그렇게 읽으면 시작을 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24년차 독서교사이자 작가입니다. 아이들하고 현장에서 책을 통해서 만나고 있어요. 저희가 이제 읽기 골든타임, 독서 골든타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읽기 골든타임을 제가 제 책에서 1학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1학년이 보통 이제 한글을 습득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 보통 저희가 근데 6세에서 7세 정도의 한글을 떼거든요. 이제 그때부터 아이가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문자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문자의 세계로 들어가면 아이들이 한글을 배우고 글자를 떠듬떠듬 읽고, 그 다음에 이제 문장을 읽고, 이렇게 문장 이해가 다 되는, 이제 글자 정확히 읽는 해독을 넘어서서 문장 이해가 되는 독해가 되면, 그때부터 이제 독서가 시작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문자를 뗀 시점,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한글을 뗀 시점부터 1년에서 2년 정도는 책을 정말 많이 읽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글자를 딱 배운 순간은 그냥 기호만 익힌 것과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저희가 영어로 따지면 알파벳 정도 익힌 거거든요. 저희가 알파벳 익혔다고 해서 그 다음에 영자신문을 읽을 수 있지 않는 것처럼 한글도 똑같아요. 근데 이제 이때 1년에서 2년 정도를 소리 내어서 소리 독서를 많이 해주셔야 되는데, 이제 중요한 것이 정확하게 부모님이 글을 읽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창하게 읽기라고 저희가 이제 보통 표현을 하는데요.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재밌는 동화책을 많이 읽어주면 아이들이 저렇게 읽는 거구나 이렇게 배우면서 부모님이 읽어주시는 거랑 책에 있는 글자를 대응시켜 보고요. 자기도 유창하게 읽기를 배울 수가 있어요. 근데 이때 이제 이 시기를 놓친 친구들, 자, 고학년 친구들 중에서 책 안 읽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 제가 보면 이제 판단하는 게 있거든요. 이 친구는 안 읽는 걸까? 못 읽는 걸까 판단을 하는데, 안 읽는 거는 어떤 뜻이냐면 자기 나이에 읽기 능력을 갖고 있어요. 글도 한번 읽으면 정확하게 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책이 그냥 좋지 않아서 안 읽으면 안 읽는 거고요. 이제 못 읽는 거는 소리 내어서 읽혀봤는데 떠듬떠듬 읽는 거예요. 고학년인데도. 자, 그 친구들이 주로 이제 바로 언제 문제가 생겼냐면, 한글 떼기를 너무 급하게 했거나, 한글 뗀 다음에 소리 독서, 귀 독서, 부모님이 읽어주시는 독서의 시간이 너무 짧았거나, 아니면 아예 전무한 경우도 사실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아이들은 책을 어떻게 읽는지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 떠듬떠듬 읽어서 유창하게 읽는 단계가 2학년까지는 끝나야 되는데, 그 단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에게 아무리 독서를 하라 그래도 책을 딱 펼쳐서 읽었는데 정확하게 내용이 파악이 되지가 않아요. 그럼 재미가 없어요. 그럼 책의 5분의 1도 못 넘기고 덮어버려요. 근데 그 경험을 3번 정도만 하게 되면 아이들이 나는 글을 못 읽나 봐, 이해가 안 돼 하고 책을 읽을 수가 없는데, 안타깝게도 아이들이 그거를 말로 표현을 잘 못해요. 내가 이해가 안 되고요, 내가 아직 유창하게 얘기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하지 못하고 그냥 재미없어요, 안 읽어요 이렇게 표현하니까 부모님들은 좀 읽어봐 그리고 이제 고학년 되면 되게 불안해지시거든요. 왜냐하면 요즘 어디나 이야기를 들으시면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게 문해력 이야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부모님 불안해지시고 아이들한테는 문해력 이야기를 하게 되시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6학년이건 중학교 1학년이건 소리 내어서 읽혀봤을 때 아이가 정확하게 읽지 못하면 무조건 앉혀두고 읽어주시고요. 같이 읽고요. 아이가 커서 좀 많이 어색하다 싶으시면 오디오북이라도 들려주시면서 이야기를 듣는다는 게 어떤 것인지 계속 느끼게 해주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 한글을 떼기 전에도 중요해요. 저희가 읽기가 시작되는, 그러니까 형식적인 읽기가 시작되는 거는 문자 습득 이후인데요. 독서가 시작되는 거는 언제부터냐면, 독서의 골든타임은 부모님이 독서를 도와주셔야 된다는 걸 깨달으셨을 때예요. 그걸 깨닫지 못하시고 계속 읽어 하면 아이는 중학생 될 때까지 독서 골든타임을 만나지 못해요. 독서를 시작할 때 그 전에 쌓아온 것들로 독서를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문자 습득 전에 귀로 듣잖아요. 저희가 이제 책을 읽는다는 거는 이렇게 언뜻 보면 읽기만 포함이 되는 것 같지만, 듣기,
읽기, 그리고 생각하기, 이게 다 결합이 되는 거거든요. 이제 문자 떼기 전에 부모님이 태어났을 때 0세부터 6세, 7세까지는요, 그림책을 무조건 많이 읽어주시면 아이가 일단 귀로 들으면서 아, 이야기가 이렇게 재밌는 거구나. 이야기가 이런 상상을 촉구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너무 행복한 거다라고 느껴서 직접 정말 글을 읽게 됐을 때 날개 돋친 듯이 책을 막 다독하고요. 막 읽어 치우는 아이들이 있어요. 책을 읽을 때 이제 아이랑 계속 상호작용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질문을 하면 책에 어떤 그 글자로 박혀 있는 것들을 이제 구어로 본인이 바꾸셔서 설명을 이제 막 해주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언어 발달이 정말 많이 되고요. 그때 아이들이 듣는 귀가 트여요. 그래서 말귀가 서로 통해야 나중에 혼자 읽을 때 글귀도 트여서 글을 재미있게 읽을 수가 있어요. 글을 잘 못 읽는 친구들, 글을 이해를 잘 못하는 친구들 대화를 해보면 말할 때도 약간 서로 상대방의 말의 의도나 말의 정확한 단어의 의미를 잘 이해를 못해서 다른 소리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경우는 책도 이해를 당연히 못하는 거예요. 특히 책은 이제 비언어적 요소가 없잖아요. 글자로만 있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런 친구들은 역시나 읽어주고, 그리고 읽어주기가 난 좀 어색하다, 아이가 너무 컸다 싶으실 때에는요, 그냥 수다를 많이 떨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모든 게 글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요. 그런 말씀 되게 많이 하세요. 아이가 주제 파악을 못해요. 책을 읽고. 왜 토끼와 거북을 읽고 이 이야기가 뜻하는 게 뭔지 모를까요? 요즘 뭐 이솝우화나 이런 거 잘 읽지는 않지만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말씀을 드리면 햇님 달님 읽고 엉뚱한 얘기해요. 강아지 똥 읽고 되게 뭐 여기서 뭐 똥이 귀엽다 이런 얘기해요. 어쩌면 좋죠.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1학년은 주제를 파악할 수 있는 아이가 전혀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제를 파악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이야기가 숨겨놓은 것들을 파헤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행간을 읽을 줄 알아야 되고요. 그 이야기를 쓴 사람이 작가가 따로 있고 작가가 이 동화를 만든 이유가 전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있다는 거를 아는 경우에, 그러니까 작가 의식까지 생길 때인데 그게 이제 사실 고학년 때예요. 빨라도 한 4학년 때부터. 그래서 이제 주제 파악이라는 게 가능하고요. 주제 파악을 하려면 또 추론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추론 능력이 상당히 고차원의 읽기 능력 중에 한 가지거든요. 근데 1, 2학년 친구들은요, 그냥 이렇게 나온 내용을 보고 되게 재밌어 해요. 아, 이런 게 나왔다, 웃긴다. 특히 그림책 보면 이제 그림에 집중을 해서 그림 보는 거에 되게 즐길 나이기 때문에 글 전체가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주제 파악 당연히 못하니까 주제 파악을 못한다고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고요. 그냥 읽고 재밌으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구조가 익혀지려면 하나 또 거쳐야 되는 기간이 있는데요. 제가 다독혁명기라고 이름을 붙이거든요. 재미있게 글자를 자기가 읽을 줄 알게 되면 아이들이 갑자기 너무 신이 나요. 이거는 어떤 거냐면 엄마가 이렇게 잡아줘서 막 걷다가 혼자 걷게 되는 것, 또는 자전거 처음 탔을 때 옆에서 이제 뒤에서 잡아주면은 아슬아슬하게 가다가 혼자 탈 줄 알게 되면 되게 신나잖아요. 그럼 막 가거든요. 딱 이 기분이거든요. 그럼 이제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다독을 하는 시기가 와요. 엄청나게 책을 막 해쳐요. 읽고 재미있게 읽고요. 그때 이제 다독을 많이 하면 얻어지는 게 책의 구조가 이제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야기책을 100권을 읽어봤더니 책마다 이렇게 흐름이 똑같네. 근데 어떤 책은 약간 구조가 달라서 결말부터 나오는 책도 있어라고 구조를 파악하게 되면 그때 할 수 있는 게 이제 줄거리 파악을 할 수 있고요. 거기서도 사실은 또 줄거리를 말할 수는 있지만 그거를 요약해서 할 수 있는 거는 조금 더 커서 해요. 그래서 우리 1, 2학년 친구들에게 줄거리 말해봐, 주제 파악해봐, 이거는 너무 무서운 질문이라는 거를 알고 그 질문을 삼가해 주시고요. 그냥 표면적인 내용만 알면 돼요. 그냥 책 읽고 나서 아, 누가 나왔다, 어떤 일 벌어졌다, 재밌다, 깔깔깔 하고 그 재밌는 딱 상호작용으로 끝나면 아주 멋진 독서 교육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이들에게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요즘 유튜브 영상도 많고 뭐 쇼츠도 많이 보고 이런 것 때문에 아이들이 책을 안 보는 것 같아요. 재밌는 게 얼마나 많아요. 요즘 친구들은 또 마라탕 먹고 다니라 되게 바쁘고요. 마라탕 먹으면 또 탕후루 꼭 먹고요. 또 달달한 거 먹어야 되거든요. 이런 게 다 연결이 될 수는 있지만 사실은 아주 어릴 때부터 차곡차곡 쌓여온 독서 정서 훼손이 있기 때문에 책도 사실은 안 읽는 건데, 문학이 그 어떤 영상보다, 그 어떤 게임보다 정말 너무 재밌다는 걸 느껴야 되는데, 이거를 훼손하는 어떤 말과 행동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희 아이들 4세, 5세, 6세 때 많이 읽히는 동화 중에 생활습관 동화 같은 게 있어요. 아이들에게 치카치카 잘하는 법, 동생 안 때리는 법, 어른에게 인사 잘하는 법, 이런 책들이 사실은 이거 문학이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약간 전집 세트처럼 많이 나와요. 이제 부모님들은 그걸 읽어주시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하게 되시냐면, 이거 봐, 치카 안 하면
입에 악마가 생겨서 이 다 썩어버릴 거야. 그러면 치과 가서 다 뽑아야 돼. 이렇게 막 공포를 심어주시기도 하고요. 이거 봐, 인사 잘해야 되는 거야. 동생 때리면 안 되지. 이런 교훈적인 말을 되게 많이 하게 되시는데요. 이렇게 하게 되면 아이들이 역시 책은 별거 아니야. 되게 시시해. 그냥 나 가르치려 드는 거야 라는 생각을 은연중에 하게 돼서 그 너무 깊고 고귀한 이야기의 세계로 들어갈 여지가 없어요. 그리고 그런 책은 부모님이 읽어주시면서 한 번쯤 느끼셨을 거예요. 이 교훈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야기가 너무 유치하게 짜여졌다. 이걸 동화라고 할 수 있을까 느끼신 적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책은 이미 읽어주셨다면 아이들 잊을 수 있게끔 제일 좋은 건 작가님이 자기 이름을 걸고 한 권 한 권 펴내는 예쁜 그림책이 시중에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이 도서관에 가시면 그림책 코너에 온갖 출판사, 뭐 길벗 어린이부터 문학동네 좋은 출판사들의 그림책이 많거든요. 아무거나 갖고 오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려요. 그 책을 가져다가 재미있게 하나 읽어주시면, 사실 그래서 좋은 문학 그림책은 뭐냐면요, 아이에게 읽어줬어요. 근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 책이. 그게 오히려 좋은 문학책이에요. 너무 결론이 뻔하고 보여지는 게 뻔하면 좋은 책이 아니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책을 읽어주시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그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 부모에 대한 공경을 이야기하는 책이네? 근데 왜 아이가 이거를 파악을 못하지? 왜 우리 아이는 이걸 읽고 엄마, 이렇게 부모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라고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드러나는 책, 좋지 않은 책이니까요. 그냥 책이 무엇을 말하는지 모르더라도 아름다운 이야기를 그냥 읽어주시는 것. 그리고 책이 결론이 나오면 사실 너무 재미가 없잖아요. 그리고 인생에도 사실 답이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 아이가 책을 읽으면서 의문을 갖는 책이 좋은 책이거든요. 그래서 의문을 갖고 이거 왜 그러지? 근데 그 의문을 가진 친구들은 특이한 게 있어요. 다른 책에서 답을 찾으려고 다른 책을 계속 찾아요. 이 책에서 내가 뭔가 해소가 안 됐어. 근데 뭔가 내 가슴에 건드리는 부분이 있어. 그러면 또 다른 책을 찾고 하다 보면은 스스로 탐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책도 탐구를 하게 되고 자기 자신도 탐구를 하게 돼서 그런 친구들이 결국에는 계속 읽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친구들에게 책을 왜 안 읽고 왜 안 좋아해? 라고 물어보면은 그냥요, 별로예요? 이렇게 많이 이야기한 친구가 아마 이런 경험들이 많이 있었을 거고요. 아마 어릴 때부터 교과연계도서라거나 읽어야 되는 책 위주, 아니면 이제 아이들에게 제일 공포스러운 게 뭐냐면 학교 갔다 왔는데 어느 날 집에 갑자기 50권 이렇게 책이 딱 꽂혀 있을 때 아이들 되게 두려워하거든요. 저걸 내가 다 읽어야 되나? 책장에 갑자기 50권 이렇게 세트를 갖다 놓고요. 자, 이제부터 이거 읽자 하고 이제 도장 깨기식으로 하나하나 읽고 다 읽었으면 책 등에 스티커도 묻혀줄 거야. 뒤집어 놓을게. 이렇게 하다 보면 너무 두렵고 집에 가기 싫을 수도 있거든요. 이런 독서는 아이로 하여금 너 책 읽지 마. 내가 평생 네가 책을 질리게 해줄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랑 전혀 다르지가 않아요. 책은 도서관에 가서 아이가 한 권씩 가져와야 된다는 거를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아이 책장도 아이가 꾸며야 돼요. 보통 부모님이 세팅해 주시거든요. 이건 아이 책장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단 3단짜리 컬러박스라도 스스로 한 권씩 이렇게 넣어가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책들, 자기가 읽고 싶었던 책들, 혹은 내가 아주 아기 때 읽었는데 버리고 싶지 않은 책, 아니면 너무 어려운데 뭔가 이 책이 나에게 맞는 것 같아서 지금 이해 못하지만 나중에 읽고 싶은 책, 선망하는 책, 이런 책이 다 꽂혀 있어야 자기만의 책장을 갖게 되고요. 그런 아이들이 오래오래 읽고요. 제가 실제로 오래전에 이제 과외 수업으로 아이들을 만났었는데 아이들 가정을 방문해 보면 책 읽는 아이들의 집은 딱 들어가자마자 답이 나와요. 책장이 깔끔하지 않아요. 부모님이 전집으로 세팅해 놓은 집이 전혀 없어요. 아이가 그냥 하나하나 채워서요. 도대체 이 책을 어디서 구했을까 싶은 책도 많고요. 그런데 아이는 알아요. 책장이 되게 지저분해 보이지만 자기가 다 꾸민 거기 때문에 알거든요. 책장만 딱 봐도 평생 읽을 아이인지 아닌지 나오기 때문에 오늘부터 쉽지 않으시겠지만 아이와 함께 책장 정리하시고요. 1년 이상 안 보는 책은요. 아깝지만 다 중고 마켓에 내놓으시고요. 한 권씩 꾸밀 수 있게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읽기가 기능도 발달을 해야 되지만 마음도 같이 가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부모님이 말씀드린 것들을 참고하셔서 정서 훼손하지 않고 읽기 자신감 없애는 말들 좀 줄여주시면 좋겠습니다.